83살 먹은 남자 환자입니다. 이분은 수술 후에 협진을 왔습니다. 그래서 와이드 큐어레스 타키카디아고요. 비교적 레귤러한, 그리고 레이트는 한 187회 정도 되는 레귤러 타키카디아, 와이드 큐어레스 타키카디아입니다. 대부분 우리 선생님들 이런 와이드 큐어레스 타키카디아 보이면 덮어놓고 VT라고 말씀을 하시죠. 근데 이 사람의 심전도에서 보게 되면은 VT라고 하는 거를 시사하는 소견인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AV 디소시에이션, 방실, 심방과 심실이 서로 해리되어 있으면서 심실이 빠르게 뛰면 심실 빈맥이라고 하죠. 그 해리되어 있다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이 QRS 컴플렉스 사이로, 요 와이드 QRS 컴플렉스 사이로 어딘가에 피파가 중간중간 이렇게 너칭이나 험프처럼 보이는 게 있으면, 그리고 또 그것이 규칙적인 간격으로 지나가고 있다 하면은 그때는 이게 벤트리큘러 타키카디아구나 라고 하겠는데, 아쉽게도 그런 모양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조건이 잘 맞으면 뭐 퓨전 빛이나 캡처 빛 같은 게 보일 수 있는데, 또 그런 모양도 관찰되지 않고 있고요. 또 몰폴로지 크라이테리아를 봤을 적에도 이거는 정확하게 만족시키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게 QRS가 넓기는 넓지만 다시 한번 조금 자세히 뜯어보게 되면 요 초반에 요 기울기, QRS 컴플렉스 기울기가 생각보다 조금 샤프하게 급격히 좀 떨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인트린직 코일 디플렉션 타임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우리가 요 방실 전도가 또는 심실의 탈분극이 비교적 빨리 일어난다는 것이고, 빨리 일어난다는 것은 전도 체계를 부분적으로라도 이용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수프라벤트리큘러 타키카디아, 상심실성 빈맥에 동반된 에버런트 컨덕션도 의심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레이트를 요거 187이라고 하는 숫자를 잘 기억해 보세요. 그래서 환자가 이렇다고 와서 그러면은 수술 전에는 어땠느냐, 수술 전 심전도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수술 전 심전도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레이트는 한 60회 정도 되고요. 그리고 사이너스 브라디카디하고 1도 방실 차단이라고 나오고, 여기 PR 간격은 360ms로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피파가 요게 피파처럼 보이죠, 그쵸? 요게 피파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360ms라고 하면은 대략 우리가 여기서 큰 칸으로 한 두 칸이 조금 안 되는, 작은 칸으로 하면 9칸 정도, 한 칸이 한 40ms이기 때문에 4936에서 9칸 정도가 되는 요 PR 인터벌을 보이고 있어요. 여기 사이너스 브라디카디아구나. 1도 방실 차단 했는데, 근데 요거를 갖다 우리가 이렇게 내려보겠습니다. 여기 쭉 내렸더니 여기에는 V2 유도에서는 이렇게 보이고, 또 그게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합니다. 그러면 요걸 갖다 우리가 간격을 한번 재보겠습니다. 간격을 재보면 요게 작은 칸으로 한 8칸 정도 됩니다. 8칸 정도 되면 우리가 이걸 레이트로 따져보게 되면은 보통 1분은 60초니까 밀리세컨드 곱하기 1000을 하면은 6만 밀리세컨드가 되고, 요거를 48은 32에서 320msec 하게 되면은 딱 187.5가 나옵니다. 완전 소름 돋죠. 그쵸? 우리 아까 여기서 요 앞에 이 사람의 빈맥 심전도가 187회였거든요. 그래서 요게 딱 그렇게 됐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피파를 잘 찾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요 피파를 잘 찾기 위해서는 V1 유도에서 잘 보이긴 합니다. V1 유도가 아무래도 사이너스 노드나 에이트리움 쪽에 가깝기 때문에 잘 보이긴 하지만, 이제 이것이 한 군데만 봐가지고 우리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 유도를 폭넓게 시야를 넓혀서 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여러 유도를 동시에 볼 때 제일 유용한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등시선, 아이소크로널 라인이라고 하는 세로로 줄을 그어서 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선생님들께서 사용하시는 심전도 장비가 어떤 장비냐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 요렇게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것 같은 이렇게 3 곱하기 4 이렇게 형식으로 되어 있는, 그리고 위아래가 이렇게 리듬 스트립으로 등시선으로 연결했을 적에 요 비트가 바로 요 비트인, 요런 심전도에서는 요렇게 하면 되는데, 간혹 가다가 보면은 이제 한 줄로 나오는 심전도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건 등시선이 아닙니다. 그냥 한 비트가, 한 스트립의 한 비트는 그냥 그 비트일 뿐이고, 그거를 다른 데 연결해서 비교해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참고하시고요. 만약에 스트립이 한 줄로 나오는
그런 거면은 그거는 조금 이제 요 방법을 쓰기가 어렵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요게 단순히 사이너스 브래디카디아가 아니라 아까 우리 처음에 보여드렸던 atrial 플러터인데 플러터가 오래되면은 F 웨이브가 많이 밋밋해져서 이렇게 나타나는 atrial 플러터였던 거죠. 그리고 요때는 수술 전에는 방실 전도가 조금 느렸기 때문에 하나 둘 셋 하나 이렇게 전도가 되는 거니까 두 개의 하나가 전도되는 2대1 방실 전도였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환자가 다시 앞으로 돌아가면은 이제 협진을 보러 가서 환자한테 물어봤더니 이미 한 10년도 넘었다고, 나 원래 부정맥이라고 얘기하는데 참 신기한 게 환자들이 꼭 부정맥이라고만 알고 있고 심방세동, 심방조동, 심실빈맥 이런 식으로 부정맥 이름을 알고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이 사람도 역시 1도 다르지 않게 부정맥이라고 얘기를 자신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atrial flutter라고 하는 걸 진단을 했고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게 비록 와이드 QRS 타키카디아지만 SVT 에버런트 컨덕션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환자가 원래 복용하던 약을 뒤늦게 확인을 해봤더니 프로파페논이라고 하는 클래스 1C 항부정맥제를 먹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클래스 1C 약제를 먹을 적에 생길 수 있는 플러터라고 하는 것은 소듐 채널의 유즈 디펜던시에 따라서 생기는 것으로서 방실 전도가 가능한 정도까지 atrial rate가 느려지게 되면은 1대1 방실 전도가 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다시 한번 해석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보통 atrial flutter는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 약도 쓰지 않으면 보통 300번 정도로 뛰기 때문에 거기에 2대1 방실 전도가 일어나면 150번 정도로 뛰는 게 거의 심방조동의 일반적인 양상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187번 뛰고 있죠. 187번은 300에서 약을 써서 전도 속도가 느려지면서 빈맥의 주기가 길어지면서 빈맥의 빈도가 더 늘어난 거죠. 빈도가 아니라 빈맥의 그 주기가 그러니까 레이트가 느려진 거죠. 레이트가 느려져서 187회에 에이트리움의 리엔트리가 매크로 리엔트리가 생긴 상태인데 그런 상태가 되면은 우리가 아까 300번일 적에는 1대1로 전도가 안 될 정도지만 180번 정도가 되면은 그때는 방실 전도가 1대1로 가능한 정도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심실이 뛰는 횟수는 오히려 더 빨라지게 되는 150번보다 더 빨라지고 혈압이 낮아지고 또 그러면서 에버런트 컨덕션이 되기 때문에 QRS 컴플렉스도 늘어나고 그러면은 심실에 디싱크로나이즈 된 컨트랙션을 일으키기 때문에 혈압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원시 약제를 쓸 때는 반드시 같이 사용하셔야 되는 약제가 방실 전도를 늦추는 베타 차단제나 칼슘 통로 차단제를 같이 주셔야만 아까 보신 것과 같은 무시무시한 와이드 QRS 타키카디아를 피할 수가 있습니다.